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한층 강화됐다고 하니까요.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제재안, 어떤 조치들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8번째 대북 제재안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끝에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됐는데요. 이번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묶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안의 허점을 보강해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광물 수출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용으로 허용했던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정한 게 핵심이고요. 동과 니켈, 은과 아연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또 조각상의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새 제재가 실행되면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 결의와 다른 이 몇 가지 특징들을 짚어보면 안보리 결의 최초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또한 대사급 인사를 안보리 제재 처음으로 포함하는 등 제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결의안은 전방위적으로 대북 압박을 한 차원 끌어올린 셈인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그리고 좀 북한의 반응 앞으로 지켜봐야 할 텐데 좀 평화롭게 개방의 길로 빨리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정말 안타까움과 바람이 있네요. 계속해서 콜롬비아로 한번 가보죠. 이 반세기 넘게 지속된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이 새로운 평화협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964년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간에 시작된 내전은 20만여 명의 희생자를 내는 등 나라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반세기에 걸친 내분의 종지부를 찍는 정부와 반군의 평화협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앞서 상원에서 가결된 데 이어서 오늘 하원에서도 승인됐습니다. 양측은 앞서 지난 9월 평화협정에 서명했는데요. 10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49% 그리고 반대 50%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협상을 거쳐서 지난달 25일 새 평화협정안에 합의한 건데요. 이번에는 국민투표 대신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배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반대파 진영은 새 평화협정도 반군에 너무 관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회 표결도 평화협정에 반대해온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반대파는 새 협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어서 당분간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게 좋은 소식인가 했는데 그런 또 속사정이 있어서 이제 반대표들이 다 0으로 나왔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소 무거운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화제를 한번 바꿔보죠. 우리나라 독자들도 이 번역본으로 많이 찾는 일본 소설가입니다. 바로 이 노벨 문학상을 타느냐 못 타느냐 또 관심이 높았던 이 무라카미 하루키인데요. 저도 그렇죠. 팬이기도 하고요. 네. 이 새 작품 발표 계획이 나왔어요? 네, 내년 2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새 장편 소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사 신초사는 하루키가 원고지 2,000매 분량의 본격 장편 소설을 책 2권으로 나누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새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루키가 장편 소설을 출간하는 것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의 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인 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지난번 작품 1Q84는요. 2권으로 네네. 나왔는데 예. 너무 잘 팔리니까 세 번째 책이 하나 나왔는데 마지막 책이 별로였습니다. 네, 이번에 지켜보죠.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타계했죠. 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화장된 유해가 이 나흘간의 전국 순회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해는 서거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에 화장돼서요. 어제 수도 아바나의 혁명광장을 출발해 해변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쿠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작은 국기를 흔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는데요. 화장된 유해는 나흘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한 뒤에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선언했던 도시이죠. 산티아고 데 쿠바에 모레 도착합니다. 이 900km에 달하는 전국 순회 코스는 카스트로가 게릴라 반군을 이끌고 수도 아바나까지 진군했던 여정을 거꾸로 거슬러 가도록 짜였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오는 4일 산티아고 데 쿠바 현지에서 치러집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어제 시사뉴스 브리핑 시간에 말이죠. 김주환 박사가 이 여의도 상공에 핵폭탄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제 공감의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통령이 국회에 떨어뜨린 이 핵폭탄에 여야 정치권 정말 혼돈의 시간을 오늘 보내고 있는데요. 야 3당 오늘 오후에 긴급회동을 가졌고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 시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처리 입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지금 6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발의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누리당에서는요, 또 만장일치 당론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4월 말에 퇴진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 35일 만에 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어제 큰 화제가 있었죠. 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야 3당 대표들 만났는데요. 내일 탄핵안 처리 어떻게 좀 얘기가 정리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일 탄핵안 처리를 위한 탄핵소추 발의가 불발됐습니다. 아, 불발. 조속하고 단호하게 탄핵을 집행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네. 결과적으로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는 일관되게 탄핵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물밑에서 저희도 비박 의원도 설득도 하고 또 오늘 아침 일찌감치 정의당 의원 전원이 소명을 마쳤어요. 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추미애 김무성 네. 회동이 있었죠. 회동이 그 추미애 대표 뜻과 달리 혼선이 좀 있었고 또 국민의당 일방적으로 2일 탄핵안 처리 무산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야당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대표께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회동이 그렇게 열린 거고요. 근데 끝내 박지원 위원장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은 부결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오늘 발의를 반대를 했고요. 제가 내일이 불확실하면 9일은 더욱 불확실하다 이렇게 네. 설득을 했는데 끝내 박지원 위원장님 뜻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일단 내일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입장이니까 네네. 그 배경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지금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만약에 내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부결이 되면 말이죠. 네. 그래서 탄핵안 발의는 이 가결되는 것이 목적이지 부결이 목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좀 그럼 박 위원장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일 가결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건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럼 2일이 불확실하면 9일은 확실하냐? 9일도 불확실하다. 이거 세 당 대표들이 다 확인한 거거든요. 네. 지난 대국민 대통령 담화가 사실상 그게 새누리당을 향한 작전 지시였고
또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서 피의자 변론한 자리였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이와 비슷한 비박계 흔들기가 계속 일주일 동안 이어질 텐데, 네. 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게 이제 저희 말씀이고요. 비박계 동참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거는 비박계에 끌려다녀서 동참이 가능한 게 아니고 야3당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으로 비박계가 국민의 편에 설 건지 피의자 대통령 편에 설 건지를 판단하도록 압박해야 되는데 네. 근데 비박계가 하자는 대로 이미 다 하겠다는 식으로 한 상태에서 비박계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오늘 많이 한 거고요. 네네. 부결이 된다고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공범 새누리당에 오히려 국민들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새누리당 해체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은 꼼수 담화에도 불구하고 75%가 지금 탄핵을 하라는 아주 네네, 흔들림 그렇죠. 없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2번, 3번이고 탄핵 발의를 계속해서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탄핵이 참 엄중한 거니까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이 사태에 대해서 국회가 뭔가 이제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뭐 야당 다 합쳐도 이 171명 네, 뭐 네. 최근에 새누리당 탈당한 분들까지 172명이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국민이. 네. 자, 그럼 대통령이 만약 부결되면 이 대통령이 면죄되는 것이냐? 이건 좀 이 고민,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고 왜냐면요. 보고요. 지금 네. 이 국면은 뭐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념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느냐, 국민의 뜻을 거부하느냐, 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애국심을 발휘하느냐, 네. 아니면 끝까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자리만 지키겠다는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박계 의원들에게 당당히 요구할 일이지 흡수할 일이 아니다. 최종 결정권자 국민이 탄핵을 이미 결재를 했는데 비박계 결재를 받으러 쫓아다니는 방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이 비박계 몸값만 높이고 네. 야3당이 책임 있게 전국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 전국의 주도권을 비박계에게 넘겨주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회의에서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대표님. 네. 김무성 전 대표는 자, 광장의 시민은 탄핵을 바라는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뭐 명백한 국민의 명령, 네. 국민의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비박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 이 대통령 담화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비박계가 원하는 건 뭡니까? 기대하는 건? 김무성 대표가 광장에 안 나와 보신 거는 분명한 것 같네요. 네네. 광장 시민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오늘 그 70%가 넘는 탄핵 찬성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여론조사라도 읽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을 제일 먼저 부르짖은 분이에요. 그랬죠. 네. 근데 그때 탄핵을 이야기할 때보다 지금은 대통령제가 더 무거워졌어요. 그 사이에 달라진 거는 지난번 대통령이 담화에서 개헌 가능성을 암시한 것뿐인데, 네. 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부르짖은 분이 함구하는 것은 네. 결국 개헌 가능성에 관심을 두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고백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이게 혹시 이거 뭐 추정인데요. 비박계와 네.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다, 혹은 바뀌고 있다.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네. 김무성 대표가 가장 그 반성문을 먼저 국민들에게 내고 네, 대선 탄핵을 제일 함께요. 먼저 부르짖던 분이 네. 대통령 그 담화 이후에 일제 침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4월 말 퇴진, 네. 6월 선거, 개헌 여기에 지금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네. 어쨌든
개헌 가능성의 가장 큰 탄핵보다도 네. 대통령의 헌정유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도 개헌을 통한 그 정계 개편을 더 중심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 비박계도 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상황이 지금 4월 말 퇴진, 6월 조기 대선 네.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새누리당에게 탄핵만은 막아달라고 지시한 거거든요, 사실. 아, 네. 네, 저는 새누리당이 그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이다. 네. 지난 한 달 500만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는데 네. 그리고 국민은 이미 탄핵을 했으니 국회에서 그것을 공식화시켜달라. 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진은 대통령이 할 일이고 국회의 몫은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퇴진 이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이실직고하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소 이렇게 사퇴 사임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고 네. 이런 경우에 국회가 하도록 헌법이 정한 것은 오직 탄핵뿐이다. 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체 임기에 대한 협상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협상을 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네. 오로지 탄핵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저희도 고민들을 계속 지금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있는데요. 네. 법 절차는 아니지만 정치적 해법으로 네. 이 새누리당이 4월 말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네.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네.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열어서 내년 4월에 나는 물러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치적 선언을 하게 되면요. 네. 요거 야당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야당이 네네. 이 사태 수습을 하는 큰 원칙이 있는데요. 네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헌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아, 헌법에 따라서. 예. 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고 또 무슨 유력한 무슨 대선 주자라 하더라도 네. 자기 마음대로 무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큰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의 임기를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고요. 네네.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회에다 공을 넘기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 꼼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면 스스로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국회가 합의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라 마라. 네. 그렇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국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대표님.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담화에서도 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하고 또 바뀌었기 때문에 태도가 네. 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게 이게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도 이야기하는 것은 네. 하야는 대통령의 몫이고 탄핵은 국회의 몫이니까. 네.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 하야는 자기가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이 대통령의 퇴진 문제는 협상 과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탄핵을 미룰 일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든 하야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정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지체 없이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비박계가 여러 조건을 걸어서 탄핵 동참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것은 네. 스스로 국민들에게 쓴 반성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 비박계는 피의자 대통령 편에 설 건지 국민의 편에 설 건지를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혹시 만약에요. 다음 주 9일로 예정된 탄핵 발의와 처리 네. 이 시점 즈음에서 혹은 그 전에 박 대통령이 4월에 해야 한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탄핵은 가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놓고 네. 입장 표명이 나와야 네.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진위 문제를 그렇죠. 나와야. 예를 들어서 네. 조건 없는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조건 없는 네. 조기 하야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처럼 여러 암수가 담긴 그런 그 꼼수 퇴진이 아니고 네. 정말 조건 없이 조기에 하야를 선언한다면은 네. 그렇다면 야당들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요. 가정법으로 네. 얘기하기에는 좀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네. 저희 정의당은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꼼수를 일관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기다리다 탄핵 절차에 들어서니까 네. 이제 퇴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네. 기억을 해보세요. 새누리당이 저희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할 때, 요구할 때, 네. 새누리당은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법에도 없는 그런 주장하지 말고 탄핵을 해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실제 탄핵을 주장하니까 다시 퇴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인식하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측면에서의 퇴진이 아니라 네. 어떻게든지 탄핵만은 막아보겠다는 꼼수의 발동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네.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 짧게 한번 남은 궁금증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특검 임명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네. 자, 특검의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 대통령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검찰 수사를 또 사상누각으로 부정했잖아요. 전면 네. 부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검 대해서. 특검 수사까지 거부하면은 대통령이 선을 넘는 거고요. 네.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박영수 특검은 과거에 최태원 정몽구를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사태는 헌정유린과 함께 정경유착이 본질이라서 특히 삼성의 국민연금이 경영권 승계에 동원된 사건 알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잘 하리라고 기대하고요. 네. 특히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네, 것도 적절한 알겠습니다. 인선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